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 영재성. 그러면 이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엄마들의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재성을 쏘아 올릴 세 가지 지지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재성을 쏘아 올릴 세 가지 지지대. 자,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켓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켓은 지지대 위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그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나라까지도 가고 화성까지도 가지요. 요즘에 화성에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화성까지 쏘아 올리는 그런 지금 로켓을 준비하고 또 지금 이미 벌써 화성에 위성들이 가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때로는요, 실패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게 그냥 중간에 픽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시 지구로 떨어져 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대기 중에서 폭발을 해버린다거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폭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불덩어리가 돼서 떨어지는 그런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수하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로켓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대기권을 통과하고 우주로 날아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로켓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로켓 한번 보세요. 로켓은요, 쏘아 올릴 때 지지대가 딱 있는 거죠. 지지대. 그 지지대가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대가 기반이 돼서 거기서 쏘아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로켓에 비유해 볼 때 로켓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간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달나라, 화성, 또 때로는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지지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이니까 뭐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심리적인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틱 같은 걸 보여요. 틱.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틱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갈등이 많으면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어른도 아니고. 그러한 힘든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그런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아직 어리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런 아이가 너무나 많은 특히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업적인 스트레스. 요즘 아이들 보면요, 똑똑하다고 엄마들이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지능 검사 한번 받아봤더니 IQ가 130이 넘어. 야, 지능으로 볼 때 영재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나? 엄마는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들 맡기고 학원에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좋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절대 그 영재성을 쏘아 올리지 못해요. 쏘아 올려도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거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많은 학업, 그 많은 공부 이런 걸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지대가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대가 탄탄해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줘야 돼요.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들이 그 아이의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을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엄마는 잘 알죠. 뭐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알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만 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감당 못하면 그때는
벌써 그게 심리적인 불안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깥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시민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원인이 된 병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원인. 아이들이 그런 게 많아요. 어른도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마음에 너무 강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증세로 나타납니다. 팔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다리가 좀 이상이 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리적 안정. 이 심리적 안정에는 가장 중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 자꾸 부정적인 엄마들이 부정적인 애를 자꾸 만드는 경우 많아요. 부정적인 엄마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들 보면은 매사가 불만이고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불만, 유치원에 가서도 불만, 또 남의 아이한테도 불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아이가 갖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세요? 환경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줘요.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남들을 더 좋게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은요, 사실은 내가 사회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학교로 나가고 유치원으로 나가고 더 나가서 또래 집단으로 나가고 학원으로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 넓어지는 활동 반경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지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지대는 뭐냐?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두 번째 지지대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그 사람들이 꼭 지키는 이런 것들이 책이 대단히 많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행력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재들은요, 리얼 영재가 있어요. 리얼 영재. 정말 리얼 영재가 뭐냐? 제가 이렇게 영재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쟤는 정말 리얼 영재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 보면 가장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실행력이에요. 그 실행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바로 성공의 맛을 보는 거예요. 실행력을 가지고 성공의 맛을 봐요. 물론 여기는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도 있고 잘못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성공.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한지 아세요? 엄마들 잘 도와줘야 될 게 세부 계획이 필요해요. 세부 계획.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부 계획을 잘 짜면 좋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들은 왜 도대체 쟤는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나가지 않느냐라고 엄마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러나 영재 아이들은요, 그 계획을 공책에, 노트에 적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는 아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꼭 공책이나 노트에 적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요,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해야만 뭐를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놨어요. 계획은 세우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않아. 그럼 어떤 일부러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만 있지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있어야죠.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결과를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과정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과정이 아주 나쁜 방법,
비사회적인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얻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다. 안 되는 거죠. 그건 영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게끔 성취를 가져오게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 실행력이 잘 있는지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엄마들이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세심하게 챙기고 이 아이들이 이런 실행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게 훌륭한 엄마고 훌륭한 지도가 되는 것이죠.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억과 학습의 질입니다. 기억과 학습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이게 중요해요. 많은 정보를 기억했다. 많은 학습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학습의 질, 기억의 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막 단순하게 많은 것을 암기한다. 암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요. 활용하는 활용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과 기억의 질이 높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학습을 했을 때 그 기억된 학습된 그런 정보들,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책을 쭉 읽었어요. 쭉 읽었어. 내용 다 읽고 질문을 던져요. 너 그 책에서 이러이러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고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를 쭉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요. 얘기 못해요. 책은 읽었는데 얘기 못해. 그거는 학습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스토리에 관해서 얘기를 못한다?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엄마들이 질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그리고 그 내용을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그게 바로 이해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영재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의 생각.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네가 더 세밀하게 풀어서 쓸 수도 있고 풀어서 말할 수도 있고 너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땠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학습의 질이에요. 그게 질.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의 질이 높고 낮고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영재들은 그래서요. 학습을 할 때 이 학습의 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학습의 질이 높다는 것은 바로 한번 학습을 하면 그걸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한 다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효율성이라는 게 높아져요. 학습의 효율성.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학습을 이왕 한 거를 많이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정보나 똑같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다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이 없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했는데 쓸모없는 그런 시간을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상에 보면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학원도 똑같이 다녀요. 공부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을 보면 중간밖에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간밖에 못해. 왜 그럴까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효율성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바로 그게 성취하고 연결되면서 그 성취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의 경험을 맛봐야 그래야 바로 그 아이가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달이나 우주로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재성만 가지고 그냥 지지대, 출발점, 발사대에다가만 설치해 놓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쏘아 올려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지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항상 갖게끔 해 주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지지대다. 두 번째 지지대는 실행력이다. 실행력.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과 학습의 질이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재성이라는 것이 그냥 지지대에만 있는 게 출발점, 그러니까 발사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세 가지 중요한 지지대,
이거를 엄마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